내 집이 지금 안 팔렸지만은 상급지를 지금 먼저 사도 될까? 나중에 내 종전주택은 나중에 좀 매도할까?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, 안녕하세요,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. 최근에 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. 내 집이 정말 안 팔린다, 내가 좀 상급지로 좀 가고 싶은데 집이 너무 안 팔려가지고 걱정이다, 내가 가진 집은 지금 막 하락을 하고 오히려 이제 상급지는 뭐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뭐 더 올라간다, 뭐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내 집이 지금 안 팔렸지만은 상급지를 지금 먼저 사도 될까? 나중에 내 종전주택은 나중에 좀 매도할까? 일시적 1가구 주택 비과세 기간 안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,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주제는 이거예요. 내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이제 전략입니다. 이제 상급지 갈아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. 보면은 즉 이런 거죠.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이 반대의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. 뭐 과거에 이렇게 가신 분들이 다 후회를 하시죠.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, 사실 이게 어떤 거를 먼저 매도하고 혹은 뭐 어떤 거를 먼저 매수하고 이건 그때그때 다릅니다. 첫 번째는, 만약에 이제 부동산 상승장일 때, 부동산이 완연한 상승장일 때는요, 상급지 주택을 먼저 매수를 하는 게 좋죠. 상급지를 먼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급지는 늦게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일명 이거죠. 선 매수 후 매도 법칙이 되는 거예요. 이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하는데,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, 상승장일 때는 상급지도 시세가 오르지만은 하급지도 이게 시세가 오르죠. 뭐 이런 이유가 있겠고요. 또 다른 하나는, 내가 뭐 매도하려고 할 때 상승장일 때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 매수 후 매도, 이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, 완연한 상승장일 때 상급지를 매수했는데 잘못하면은 상급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. 내가 계약 시점보다 잔금 시점에 사실 뭐 주택 가격이 몇 억씩 오를 수도 있어요. 상승장일 때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배액 배상을 당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중도금을 좀 빨리 먼저 좀 밀어 넣는 게 배액 배상을 당하지 않을 이제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실 뭐 중도금을 먼저 넣으면은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. 두 번째는, 지금과 같은 이제 완연한 좀 조정장에 왔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이 반대로 해야 된다. 즉 내가 지금 하급지잖아요. 하급지를 먼저 매도를 하고요, 그 다음에 상급지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. 즉 선 매도를 하고요, 후 매수를 해야 됩니다.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조정장에 들어오니까 집이 매도가 안 되죠. 그죠? 이거는 뭐 상급지도 매도가 쉽지 않은 거는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조정장일 때는 하급지가 먼저 시세가 좀 더 많이 빠지고요, 상급지는 조금 덜 빠지거나 오히려 뭐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지역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하급지를 좀 먼저 팔아버리고 상급지를 매수하는 이 선 매도 후 매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. 근데 예외도 있어요. 예외.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. 예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, 완연한 상승장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조정장으로 바뀐 거예요.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죠. 나는 완연한 상승장인 줄 알고 상급지를 먼저 선 매수를 해놨는데, 또 하급지를 나는 매도를 하려고 내놨더니 팔리지가 않는 거죠. 갑자기 조정장이 찾아왔으니까.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급급매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급급매가 사실 뭐 비과세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억 이상 내려가지고 거래를 하기도 하죠. 그래서 뭐 기사에서는 수억 이상 하락했다, 4억이 떨어졌다, 5억이 떨어졌다,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, 사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다. 급급매로 비과세로 파는 거고, 아마 양도 차익이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수억을 낮춰 팔더라도 이제 본인들은 이익이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제 상급지를 갈아타려고 할 때 뭐 상승장이나 조정장일 때마다 다른 거고요.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예외적인 상황을 항상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상급지를 갈아탈 적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. 거주 플러스 투자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
보는 지역의 주택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9억 이하이거나 15억 이하예요. 이런 주택들만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게 상급지를 갈아타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. 내가 좋은 지역의 상급지를 갈아타는 게 쉽지는 않아요. 이렇게 내가 거주하고 투자로 같이 본다 라고 하면은.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거주하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분리를 하게 되면은 갈 수 있는 지역의 스콥이 굉장히 넓어지죠. 내가 원래는 갈 수 없었던 상급지도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는 순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명 뭐 15억이 넘는 주택, 또 뭐 대출에 상관없이 갭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, 뭐 상위 지역에 뭐 재개발이라든가 그런 입주권도 검토가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상급지 갈아타기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자산을 좀 많이 불리고 싶으신 분들은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